이름이 높으면 돌덩이에 새길 필요가 없다. 오가는 사람들의 입이 비석이다. 옛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압축된 글자로 표현한 한시는 한자로 쓰였을 뿐 오늘날로 치면 시와 같다.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고단한 우리 삶의 모습이 한시에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시는 단순한 시가 아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의 손을 거쳐 기록되고 가슴에 새겨져서 전해진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당대의 사상가와 문장가들이 남긴 시간을 초월하여 곱씹을 만한 무언가가 숨어 있다. 시간을 초월하여 현재까지 한시가 읽히는 까닭이다. 저 예전에 그 한국경제신문 거기에서 이제 그 한번 그 선시 내지는 한시를 좀 연재하고 할 그 기회가 이제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급이 좀 없어가지고 일주일에 이제 한 편씩 그런 이제 실기로 같이 이제 합의를 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료가 좀 갖춰져가 있었으니까 뭐 한 두세 달 지나니까 자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일주일에 한 편 찾아가지고 한 편 만들고 한 편 찾아가지고 한 편 만들고 6개월 하고 나니까 이거 괜히 만용을 부리다가 이게 지금 머리가 아프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한 달에 4편 4, 6, 24 그렇게 해서 이제 예정된 그 약속한 그 이제 편수를 이제 무사히 채우고. 개인적으로 이제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부처님 법문 하시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딱 그 앞에 내용을 다 요약해가지고 계속으로 2줄 내지 3줄, 길게 하면 4줄 그렇게 해서 볼로 해가지고 딱 마무리를 이렇게 짓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글을 서술했나. 그다음 심지어 뭐 법구경이나 우파니샤트 수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부 다 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문은 외우기가 이제 좋으니까 경전을 이렇게 예시하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달하기가 좋으니까 그냥 그런 형식을 취했던 것 같고 오늘 초기부터 이제 우리 경전을 전달할 때 선어록으로 선시로 뭐 선시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불교 시로 이제 전달하는 것이 오래된 풍습이더라고요. 예, 오래된 또 전통이고. 그 다음에 우리 역사 안에서 뭐 조로아스터교라고 이제 이란의 그 아마 배화교 그 양반들도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불을 안 꺼뜨리고 오고 있대요. 그런 불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그 히에산에 그것도 불멸의 등불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 산 개창하면서 오늘까지 등불이 안 꺼지고 이제 내려오고 있는. 근데 뭐 일종 그런 이름을 갖다 불멸의 등불이라고 또 이름을 더러더러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눈을 좀 돌려보면은 그렇게 이제 종교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뭐 19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연탄불 안 꺼뜨리고 오는 이것도 그 사람들의 정성에 전혀 모자라지 않고 그 불에 대한 사랑, 그 불에 대한 애착, 그 불에 대한 정성, 뭐 종교 행위 이상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도 괜찮겠다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근데 왜 성철 스님의 출가시하고 예. 이 부처님의 출가시, 출가시 원조 예. 쓰시면서 제목은 왜 가출하면서 하시는 출가를 처음부터 내가 성불을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분들은 10명 중에 저는 한두 명이라고 보고요. 하면 그냥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공부가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가출해서 출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성철스님이나 부처님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집을 나왔죠. 그런데 출가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이게 언어가 주는 느낌이 무겁잖아요. 가출은 좀 쉽잖아요. 다 청소년 때 좀 말씀 그러기 때문에 다 집 한 번씩 나간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일종의 이제 광고를 위해서 시선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말을 바꾼 거죠. 그런데 진짜 이렇게 문헌을 뒤져보면 출가시는 참 드물어요.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10중 8구는 가출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출가하면 누구라도 시 한 표씩 남겼을 것 같은데요. 가출에서 시작해요. 예,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성철 스님이 특이한 거는 다른 선생님들하고 출가시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의 요 근래 선지식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있는 분이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목적들이 다 다르잖아요. 나는 뭐 돈을 많이 벌겠다. 나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겠다. 나는 뭐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고 싶다.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100년 지나고 나면 다 잊혀져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특별한 최종대왕처럼. 그러니까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설사 벼슬살이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문화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죠. 흔한스러운 집안에서 그 어른들 전부 다 뭐 판서 지내고 그거 누가 알아요? 조선에 판서가 한들인데 그런 흔한스러운 나와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문학 작품을 남겨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면서 그 묘소에 안내판이 흔한스러운 묘라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흔한스러운 묘만 있는 줄 알고 갔더니 흔한스러운 묘는 여기에 있고 전부 이제 저거 위에 시아버지 뭐 또 시할아버지 뭐 엄청 큰 무덤들 종중묘가 있고 옆에 이제 제실이 있고 그 누가 가요? 아 이거 흔한스러운이 가슴 앞에 했던 그 아들 무덤 조그마한 거 2개. 그 다음에 이제 흔한스러운이 개인적으로 불우했지만 그 불우함에 끝나지 않고 자기 삶을 성화시켜가지고 문학적으로 아주 또 이거 명작들을 남겨놓으니까 지금 사람들은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흔한스러운 무덤 보러 왔다가 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러더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더 의미가 있다. 더 가치가 있다. 그런 가치를 통해서 오히려 또 세상에 100년 후에도 좀 남을 수 있는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 인생으로서 더 이익되는 삶이 아닌가 이제 그런 게 구석구석에 깔려 있습니다. 제일 첫 구절이 이제 그겁니다. 비석 거창하게 세우려고 하지 말아라. 세상의 평가가 다 비석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름이 높으면 돌덩이에 새길 필요가 없다. 오가는 사람들의 입이 바로 비석이다. 그렇게 너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외형적인 자리, 외형적인 명예 그런 것들보다는 이런 것들 실제적으로 안에 내용들, 그 다음에 내가 100년 후에도 기억되는 삶, 100년 후에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삶, 그것이 훨씬 더 그 가치보다는 높다는 거죠.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이거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돼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게 목적인 거죠. 왕이 돼가지고 어떤 업적을 남기느냐. 이게 그 왕에 대한 평가지. 왕위에 올랐다는 그걸로서는 평가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 평가가 대상이 이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갖다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소박하면 소박한 대로 또 그 영역이 좀 넓어서 만인에게 도움이 좀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만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늘 좀 생각하면서 살아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또 2번째 시입니다. 산이 낮아도 신선이 산다면 명산이요. 물이 얕아도 용이 머문다면 그것은 명천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다음 내가 살고 있는 곳 그것을 갖다가 내가 명산으로 만들고 또 명강으로 만들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또 삶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외형적으로 그 다음에 무슨 세간적으로 그런 높은 지위냐 그건 아니거든요. 내용을 갖다가 알뜰하게 자기를 갖다가 잘 채울 수 있는 그런 삶들을 갖다가 이제 꾸준하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고요. 그다음 4번째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독립불구 둔세무민. 혼자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과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근심하지 않는 삶의 내공 그걸 좀 길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책을 내면서 제가 만났던 그런 시들의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대한 뭐 해답 아닌 해답, 대안 아닌 대안 그런 것들을 주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위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위로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제 문자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좀 넓힐 수 있고 또 시간적으로 뭐 책이 시간이 지나가도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퍼뜨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책으로 이렇게 이제 묶어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감하고 제가 느끼고 제가 좋아했던 것들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좋아해 줬으면 뭐 더 이상 개인적으로 이제 바랄 건 없는 거.